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진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실장 또 정무수석을 역임한 분이세요. 권오중 서대문 희망발전소장님 모셔봤습니다. 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도 핫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부양책, 정책을 내놨어요. 예. 박원순 시장이 비서실장 출신이신데 예. 최근 메르스 이후에 박 시장의 행보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뭐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메르스로 인해서 침체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밝히시고, 네. 먼저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 침체된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중국 동남아로 날아가서 현지 설명회를 갖겠다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9월까지 전통시장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고 네. 건축 허가 절차도 확 줄이겠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제가 보기엔 메르스 사태 초기에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면서 네. 공세적인 그 대응을 펼친 박 시장님께서 네. 메르스 사태 이후의 후속 조치에서도 네. 발빠른 대응에 나서는 것은 네. 시민의 삶을 책임진 단체장으로서 응당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긍정적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재선 때 선거운동 또 포스터가 딱 떠오릅니다. 예, 예. 사실 이런 의견들은 낼 수 있어도 박원순 시장이 반대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예, 물론 최종 결정은 뭐 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후보가. 네. 작년 6.4 지방선거 때 이제 박원순 후보의 뒷모습만 보이는 포스터가 화제였었는데요. 네, 화제였죠. 이제 상대 후보 측에서는 농담적으로 얼마나 앞모습이 자신이 없으면 뒷모습만 보이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랬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집단 지성을 강조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들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에 대해서는 쉽게 인정하시는 편이죠. 네. 물론 선거 후에 어느 자리에서 본인이 선대본부장을 했으면 그런 네. 포스터를 안 만들었겠다고 얘기하신 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예. 박원순 시장님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한마디로 모시기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그래요? 예. 일단 사회 모든 분야에 관심이 대단하시고 맞습니다. 해결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남달라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가기 바쁩니다. 네. 물론 일부에서는 만기 칠람 아니냐는 좀 부정적인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제 생각으로 시민들의 삶 하나하나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아무튼 뭔가 해내는 그리고 해내려는 현장의 리더십을 가진 진정한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배우셨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소통의 자세입니다. 네. 우스갯소리로 박 시장님은 우주인하고도 민원 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만큼 아무리 어려운 현장의 소통 과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박원순 시장이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도 공감과 소통의 능력 이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재보궐 당시 재보궐이었나요? 그때도 당시 경청 투어라는 걸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소통을 강조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예. 네. 옆에서 보실 때 이제 뭐 누가 뭐래도 이제 아주 강력한 대선 후보신데 박원순 시장이요. 예. 박원순 시장의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 또 잠재력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직 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네.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확장성에 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계는 있지만 네. 국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행정의 영역에서 성과를 도출해내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현 박근혜 정부와의 무능과 대비되는 행정 능력 면에서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당내 문제로 조금 들어가서요.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최근에 많은 혁신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제
어제도 2차 혁신안을 내놓았는데요. 네. 뭐 구체적인 혁신안에 대한 평가보다 전체적인 네. 분위기를, 뭐 개인적인 분위기,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혁신위 활동이 처음에 시작된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못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혁신위가 당의 분란을 해소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내년 총선과 이어지는 대선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 외부에 칼자루를 맡긴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하는 행보나 최근 내놓는 혁신안을 보면 조금은 아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제일 문제가 계파 문제에만 올인하는 듯한, 계파 문제 해소에만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파 프레임에 늪에 빠지면 일단 당원과 국민은 사상되게 마련이죠. 네. 계파 문제가 모든 당의 문제의 근원인 양 덮어버리려 하기보다는 네. 상대당이나 국민을 보고 혁신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최고위원회 폐지, 뭐 사무총장 폐지 등 모든 문제만 되면 폐지하겠다는 폐지 만능주의도 네네. 경계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직 혁신위에서 경선 룰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예. 혹시 뭐 이런 룰이 좋겠다라고 제안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으실까요? 아, 총선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경선 룰에 앞서서 네. 어떤 총적 목표에 따라서 당내 기득권을 어느 수위로 교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먼저 결정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런 후에 뭐 오픈 프라이머리든 당원 경선이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중요한 것은 국민 앞에 우리 당이 이런 세력과 인물로 정치하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방침을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내년 총선은 세대 교체하고 세력 교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전례 없는 혁신 공천이 승리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최근에 예. 내년 총선을 뛰는 사람들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 측근으로 이제 소개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권 소장님도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상대가 새누리당 정두원 의원이에요. 예. 어떻게 좀 차별화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정두원 의원이야 3선이나 하신 분이니까 만만한 상대는 아닌데요. 그렇죠. 다만 이제 새누리당 정치 지형상에 정두원 의원이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라는 좀 애매모호한 포지셔닝이 있어서 네. 내년 공천이 어떻게 될지가 일단 의문인데요. 네. 뭐 그건 상대방의 문제니까 저희 쪽 문제를 얘기한다면 저는 내년 총선을 준비하면서 네. 현직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서 네. 지역 발전에 이끌 적임자가 누구냐 네. 이런 부분들을 적극 어필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비서실장 그리고 정무수석으로서 네. 함께하는 행정 경험과 철학을 살려서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정치 개혁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특히 내년 총선은 17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성격이 강한데요. 그렇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원순 시장이 중앙정치에서도 뜻을 펼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그 지역구 출마하실 지역구가 어디시죠? 서대문 을 지역입니다. 서대문 을 지역이죠. 네. 예. 서대문 을 지역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또 국민분들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새정치연합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 뭐 탈당선언, 뭐 신당 창당,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당의 중심이 흐려지다 보니까 네. 원심력들이 계속 커지는 경향인데요. 그렇죠. 이 부분들이 뭐 말린다고 해서 말려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새로운 세력이든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든 당의 개혁과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부분으로 잘 얘기가 된다면 긍정적인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긍정적인 면에서 좀 평가를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바깥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정의당, 노동당 등 야권의 4개 세력이 연대를 한다, 뭐 힘을 모은다 이런 지금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특히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조성주 후보의 돌풍이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예. 이런 현상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보 정당들의 뭐 연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가셔야된 부분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정의당의 조성주 대표 경선에 출마한 조성주 후보의 출사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저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총선은 새로운 인물과 세력으로의 교체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단순하게 몇몇 지역을 물갈이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예비 리더들을
링 위에 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정의당 조성주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2세대 진보 정치라든지 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노동운동 밖에 노동 등 이런 담론들을 주장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실장이었고요. 정무수석을 역임했던 권오중 서대문 희망발전소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